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이른바 답정너식의 특정 대안을 유도하는 개편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을 통합했던 실험은 이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이 시군을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로 변신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대전환기를 우리가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때 저는 우선 행정체제라는 개념을 다시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가 그 밑에 그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치구의 위상을 주면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놓고는 지역과 정당에 따라 이해관계들이 엇갈리는 상황. 제주도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도 도지사가 선호하는 특정 대안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표 용지에 뭘 담을 것인가인데 이 만드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도민들이 이 이슈 상당히 지겨운 이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하게 로드맵을 밝혀주시고 이 특정 지도층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정너의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에는 도민 참여단 300명의 첫 번째 수기 토론회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노키즈존 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제주도의회가 발의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조례 제정에 앞서 거치는 의견 수렴에서는 접수된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두는 과정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인데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소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국회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노키즈존.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금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의 의견을 받아봤는데 내보신 도민들은 없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사유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받은 입법 예고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단 5일.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 건데 최소 규정 자체도 너무 짧습니다. 제주도가 발의한 조례는 2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의회는 5일 이상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0년 전 10일 이상으로 기간을 늘렸지만 제주는 2011년 법이 만들어진 후 그대로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짧다 보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할 경우들도 있고 충분히 들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임무를 발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가 올라오는 게시물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전혀 방법이 없죠. 바쁜데 그걸 찾아서 언제 들어갑니까? 거의 저희 도민들 모를 겁니다. 네. 그쪽에 종사하신 분이 전혀 모를 겁니다. 국회의 경우 입법 예고를 찾아 클릭하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따로 보내야 합니다. 도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도나 도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연장을 두고 전국 시민단체가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 한 수협이 생산한 사료에서 사용 금지 약품이 검출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동물성 의약품인 항생제인데 일부는 도내 양식장에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수협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넙치 양식장 등에 공급할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도내 한 수협의 공장. 지난달 이 업체에서 죽은 넙치와 멸치로 만든 사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의 질병 치료제로 쓰이는 동물성 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입니다. 추가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 보니까 사료에는 엔로플록사신 제제가 검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에 쓸 수 있는 동물 의약품은 모두 9종으로 그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고발했고 해경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협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됐으니 그 수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을 다시금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 금지 약품이 검출된 사료는 도내 양식장 10여 곳에 이미 유통된 상황. 해경은 조만간 수협에서 시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해 당초 예산보다 5.8% 4,100억 원 이상 늘었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따져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제주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 동의안,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제주도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다른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여야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서귀포 혁신도시에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그에 맞는 공공기관을 제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저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노지감귤 밭에서는 잿빛 곰팡이병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꽃잎을 통해 가지와 어린 과실에 곰팡이가 침입해 발생하며 열매가 떨어지거나 표면에 긁힌 듯한 상처를 남겨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농업기술원은 비가 그치고 잎에 물기가 마르면 곧바로 약제를 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월동채소 수확 시기를 맞아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4만 1천여 명의 인력이 농촌에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농협의 인력지원센터와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대학생 농촌사랑 봉사단을 통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베트남 계절 근로자와 군부대 장병들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늘 수확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7일까지 제주 농업 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 소속 해당 경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업무 편의를 위해 인적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둔갑시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